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코스피 이제 장중 고점 기준으로 하면요. 5천까지 단 8% 정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공개된 날이라서 주가 변동성을 보이긴 하지만 투자자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한 풍경이죠. 중심 잡고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합니다. 함정남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모두 예상하시는 그겁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20조 원 신기록, 세론 지우고 랠리 가나입니다. 첫 번째 준비된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달성했는데 이건 한국 기업 중에 어느 곳도 도달하지 못했던 신기록이자 약 7년 만에 삼성전자 자체의 최대 영업이익을 갈아치운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은 분기별로 좀 정리가 돼 있는데요. 4분기가 1년 전체의 45%나 차지합니다. 이익 기준으로요. 메모리 반도체의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다음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이걸 미리 안 건지 맥쿼리 증권에서는 어제 삼성전자 너무 일찍 팔지 말라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리포트 내용을 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내년까지 지속될 거고 다음 CG 보여주세요. 네. 메모리 왕의 귀환 삼성전자를 콕 찍어서 목표 주가 24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도 112만 원으로 상향 조정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반도체 뭐 흔들릴 이유가 없다 꾸준히 말씀 주시긴 하셨는데 네. 오늘 실적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예상했던 대로 잘 나왔구나. 하지만 한 가지 우려가 됐었던 것은 삼성전자 실적이 사상 최고 발표한 날 멀쩡했었던 날이 잘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보통 당일 주가는 하락하고 한 하루 이틀 뒤에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일단은 그 당일의 뉴스가 세론으로 반영이 되는데 오늘의 사실 탑픽은 하이닉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예. 추가적인 기대감, 나도 20조라는 이제 뭐 이런 루머라고 해야 될까요?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확산이 되면서 예. 오늘의 키워드는 어쨌든 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세해 보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저도 그 말에 맥쿼리에 공감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또 글로벌 어떤 시황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뉴스들이 있지만 메모리 사이클은 지금 이제 성숙기의 단계로 진입도 아직 못한 상황에서 예. 피크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예. 올라가는 상승의 속도의 문제일 뿐 아직은 들고 버텨보는 것이 오히려 조금 주가적인 네. 차원에서는 맞는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버티는 건 알겠는데 네.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차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신호가 나올 때 파는 게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뭐 6개월 뒤, 1년 뒤가 돼도 뭐 적용 가능한 어떠한 팁을 주신다면 기준점? 자, 뭐 좀 빨리 보시는 분들은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서 주가는 미리 선반영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주가적으로 피크아웃이 올 수도 있다. 피크를 찍고 빠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년 초까지는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 영업이익 100조 얘기는 사실 작년 4분기 초에도 있었어. 그렇죠. 10월 달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얘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좋다라고 말하기보다 글로벌 자금이 지금 메모리로 가고 있다라는 점. 네. 그 안에는 결국 돈이 풀린다라는 논리가 이제 일단락의 하나의 큰 축을 갖고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연준이 진짜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지 금리 인하의 명분이 트럼프 대통령 눈치를 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예. 적당하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건지 트럼프 대통령 눈치를 봐서 억지로 강압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은 네. 기준금리는 떨어지겠지만 그럼 인플레 우려 때문에 실질금리는 안 떨어지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불편한 영역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그런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이 아닌 괴리가 왔었을 땐 좀 이상 시그널로 해석하면서 주가가 좀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지금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지금 당분간은 네. 그 이벤트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기간이에요. 어. 이럴 때 땡길 때 가자라고 하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가 가는 거 우리나라 코스피가 가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만약에 신규 진입 흔들릴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나는 살래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더 나아 보여요? 하이닉스가 더 나아 보여요? 아무 의미 없는 줄. 다 아무 의미 똑같아요. 없습니다. 네, 저는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과 잘못됐습니다. 그럼 달리는 말에 그냥 떨어지는 걸 올라타야 기다리는 되는 게 아니라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를 사시라는 뜻이 아니라 예. 우리 시장은 완벽한 순환매 장세 진입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뭐라도 샀다가 이게 올라가고 다른 게 빠졌을 때 빠진 걸 샀다가 그 다음에 반도체가 빠질 때 대표적으로 반도체 빠질 때 올라가는 게 뭔가요? 바이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충분히 시장에서 지금 안 올라간 섹터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이게 올라오고 반도체가 떨어지면 그때 포트를 수시로 변경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 전략의 핵심 대응이지 코스피 지수가 5천 가는데 포커스를 맞추셨다가는 네.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 주시네요.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수 자체보다. 반도체와 바이오의 시속 게임, 그러니까 네. 둘 다 포트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바이오 잠시 후에 종목 옥석 가리기 할 거고요. 그 반도체 대표적인 장비주라고 하면 한미 반도체가 있을 겁니다. 준비된 네. 화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한미 반도체가 올해 들어서 몇 거래일 안 됐잖아요. 근데 주가가 87% 고점 기준 올랐다가 네. 지금은 50% 상승권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자료 주세요. JP모건이 한미반도체 리포트를 냈는데 그 한미반도체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도를 뜻하는 언더웨이트, 그러니까 투자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삼성전자에 대한 TC 본더 납품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짚은 건데, 그러니까 HBM 만들려면 D램을 쫙 묶어야 되죠. 이 묶는 공정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TC 본더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이 장비의 점유율 세계 1위인데 그동안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에 납품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에도 새롭게 들어갈 거다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 급등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JP모건은 그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지금 기대가 너무 과하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자회사에 세메스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세메스를 통해서 장비를 조달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한미 반도체가 어떠한 그 장비주의 가늠자 역할도 하고 있어서 또 보려고 하는데 주가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데 어떻게 보세요? CMS 지금 살 수 있나요? 못 사잖아요. 기관들 예. 매니저 입장에서 수급 논리를 먼저 해석하셔야지 주식이 좋다 나쁘다 적정 밸류 찾으시는 분은 지금 수익 하나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이 누군가가 TC 본딩 장비를 사야 될 때 어떤 종목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차트가 좀 왜곡이 있잖아요. 어제 시가가 너무 높게 떠서 시작을 해가지고 왜 그런 거예요? 바로 밑거리로 예. 이제 그 장대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착시 효과가 있지만 지금 현재 주가라고 본다면 네. 전통 직전 고점이 아닌 예. 이제 고점 영역에 있었던 그 몇 년도죠? 2024년 작년에 있었던 고점 영역에 지금 있는 예. 위치,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자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지금 여기서 주가가 뭐 끝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네네.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반도체라는 섹터에 이전까지 없었던 밸류를 부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밸류 가치로 환산하는 것보단 네. 지금 어떤 나만의 기술적 기준, 차트 대응의 기준을 잘 세워놓고 그 안에서 전략을 짜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세메스 같은 경우에는 KOTC에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네. 거래소에 없어서 거래가 안 돼서 네. 우리가 대응을 할 때는 상장돼 있는 종목 그리고 그렇죠. 수급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자료 하나 좀 보겠습니다. 그 최근 한미 반도체가 왜 이렇게 급등했는고 하니 숏 스퀴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인데 이 한미 반도체 공매도 잔고 추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12월 30일이 693만 주 피크 이후에 지금 약간 꺾여 있죠.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숏커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숏커버 물량이 어느 정도 다 나온 거면
주가 상에서 전고점을 강력하게 벗기기에는 수급 여건으로만 보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공매도도 저렇게 있으니 주가가 앞으로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결과론으로 귀결이 되는 거. 오르면 스키 주고 떨어지면 이제 공매도 그렇죠. 세분이다. 이렇게 양측면 다. 예. 그래서 저런 해법으로 주가를 맞추는 것은 제가 열심히 예전에 해봤거든요. 네. 엄청 노력을 했었는데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 불가능이다라는 것이 제가 내린 네. 결론입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 그거보다는 지금 반도체가 워낙 소부장족에서 섹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꼭 아니다 하더라도 소부장 내권에서 이제 네. 아직 덜 오른 종목군에서 여전히 다양한 기회가 많다라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그것은 예. 메모리 기업들 지금 현재 3사잖아요. 삼성전자, 예. 하이닉스 앞으로 이어질 좀 현실적인 투자들이 어떤 뉴스가 나올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리고 지금 퀄컴 뉴스도 있었지 않습니까? CES에서 전 이 뉴스가 더 퀄컴. 중요했었던 이슈라고 봐요. 퀄컴이 예. 그동안 삼성전자에다가 수주를 안 줬어요. 니네 실력 안 되는 것 같다. 이거 TSMC를 다 갔다가 예. 지금 5년 만에 삼성전자가 퀄컴 물량을 다시 받아온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테슬라만 그 어떤 보여주기 식으로 수주를 받은 게 아니네. 네. 파운드리 플러스 이제 뭐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 파운드리 쪽에서도 지금 메모리가 좋아서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로 앞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겠구나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본다라고 한다면 예. 소부장의 스펙트럼이 확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 네. 주셨습니다. 이제 파운드리 쪽이 삼성이 약했잖아요. TSMC 경쟁 구도에서 확실히 이제 떨어졌는데 지난번에 테슬라하고 네. 또 파운드리 계약을 하고 이번에는 퀄컴 이 하나하나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소부장단도 물량 받겠지. 뭐 이런 네네. 관점에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종목 지금 나와 있네요. 이거 네.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잘 나와 있네요. AD 테크놀로지. 네. 이 디자이너스가 3개요. AD 테크놀로지, 가온 칩스, 에이직랜드 그리고 이거랑 묶어서 에이직 반도체를 할 수 있는 것이 세미파이브라고 신규 상장 종목이 있고 세미파이브. 이제 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IP 팹리스 업체인데 뭐 어쨌든 지금 이쪽 종목도 별로 올라온 게 없어서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아침에 회의 시간에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얘네들은 실적이 안 나와서 실적이 나오면 이미 주가가 여기에 없죠. 실적이 나와서 증명이 됐을 땐 이미 저 위에 있고 지금은 보여줄 것이 탄탄하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 기업들이 가진 매력들을 발산할 수 있는 초입 단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설계 아마 퀄컴에서 설계도를 주면 그걸 받아서 공장에 돌려서 만드는 게 삼성전자 파운드리인데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연결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디자인 하우스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종목들 체크해 주셨고 후공정주는 하나마이크론, 리노공업, 두산테스나 이렇게 뽑으셨네요. 네, 뭐 이미 다들 뭐 아시는 전통 장비 수제 뭐 다 들어가는 종목들인데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전에 테슬라에서 수주 받았을 때 네. 이 기업이 이제 가장 그 당시에는 두드러진 두각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뭐 이러한 기대감으로 좀 주가는 좀 무거운 움직임은 보였었지만 네. 뭐 어쨌든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이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종목의 투자 포인트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다음 이슈 한번 열어볼까요? 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 예산 증액 이슈입니다. 예, 방산주 실제 파급력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7일 현지 시간으로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2027년 국방 예산은 1조 달러가 아니라 1조 5천억 달러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요구를 한 건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2천조 원 이상이 됩니다. 현재 2026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이 9,010억 달러니까 이거에 비해서는 60% 가까이 증액된 수치죠. 방산 업체들한테 지금 뭐 배당금 주거나 자사주 매입할 때가 아니다. 그럴 돈 있으면 군사 장비 만드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경고도 트루스 소셜에 같이 올렸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방산주의 호재겠죠. 네, 방산주의 호재입니다. 저 뉴스를 예.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천조 원. 예. 예.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는 것이
국방 예산이 천조라서 네. 천조국이라고도 불렀었는데 이제 이천조국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슈죠. 예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경찰국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유지하려고 했었을 때 결국 그렇게 하지만 달러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자기의 우방국들에게 미군을 배치시키는 것으로 했었는데 예. 참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자기가 가서 때리고 데려오고 직접 데려 혼내주고 이렇게 예산을 국방 예산을 늘려서 감히 너희들이 나에게 대적할 수 있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엄포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세상이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가 바뀐 것은 이거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글로벌 분업화에서 각자 도생이었잖아요. 네. 저걸 보면 다른 나라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적어도 방산 국방비 예산을 전 세계가 함부로 줄일 수 있을 나라는 없을 늘리면 겁니다. 늘렸지. 그러면 예. 늘리면 늘렸지 없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안 그래도 잘 쉬어서 이제 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 고민에 있었던 것이 조선주들이었는데 네. 전 조선주에서 두 종목을 보거든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을 보는데 네. 이 하나오션이 조선과 방산의 키워드를 잘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오션은 이 종목이 세 개예요. 종목을 세 개를 따로 보셔야 돼요. 전통 방산 조방원에서 방산의 기준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조선 플러스 방산은 하나오션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산주가 순서를 바뀌면서 대장이 이렇게 넘겨주면서 움직였었을 때 1차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차가 LIG 넥선, 3차가 현대 로템. 마지막 방산 키워드가 저는 항공우주로 봤었는데 예. 요 키워드는 우주라는 키워드를 같이 갖고 있잖아요. 이 세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항공우주가 키워드가 좀 다르지만 세 가지 키워드가 다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쉬어갔었다 그동안 쉬어가서 이제 방향을 좀 잡았어야 되지 않냐라는 키워드로 본다면 네. 오늘의 의미 있는 종목은 좀 하나오션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한화오션. 그렇습니다. 조선하고 그러니까 키워드는 우주 두 가지 좀 집중을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는 설명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키워드 다 잡아주셨고 이 DS 투자증권도 거의 비슷한 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미국이 글로벌 방위비에서는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 예산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선행지표 역할을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동안 미국은 뭐 지상 방산이나 탄약 같은 이제 오래된 중심의 성장을 좀 보였는데 2026년 회계 연도부터는 골든돔이라든지 우주, 뭐 차세대 전투기 등의 사업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LIG 넥스원이랑 한국항공우주를 관심주로 뽑기도 했습니다. 이제 올해 하나의 또 카테고리에서 우주 테마를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우주의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항공우주가 주도주가 됐죠. 그렇죠. 저는 솔직히 항공우주 굉장히 오래전부터 5만 원대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네. 주가가 안 가니까 바보 뭐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된 것이 좀 묻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오히려 좀 기분이 나쁩니다. 어쨌든 뭐 기분 나쁠 필요 뭐 있나요?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오르는데요. 예. 핵심 키워드는 KF21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인 것이고 여기에 이제 우주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방향성이 이제는 뚜렷한 방향성으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올해가 첫 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쪽에서도 충분히 뭐 예. 언제든지 좀 기회를 보면서 매수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5만 원대부터 말씀을 하셨으면 지금 와, 몇 배예요. 근데 아직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보셨으니까 네. 기대를 갖고 보겠습니다. 몇 배라고 하시면 안 한국항공우주. 되죠. 5만 원 되게 오래전이에요. 되게 오래전입니다. 예, 기간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시간도 사실 투자의 금액으로 잡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상단 열고 보셨고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드디어 바이오 한번 볼까요? 자, 바이오 목표가 대비 주가가 저조하다라는 평가 속에 반도체와 같이 담으라는 증권가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료 함께 보시죠. 증권사 목표 주가하고 실제 주가의 차이가 큰 기업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솔루스 첨단 소재나 LNF는 2차 전지, 뭐 휴메딕스, 파마리서치, 휴젤 같은 이런 의료 쪽, 바이오 쪽이 많이 포진돼 있다는 기사입니다.
기업 가치가 현재 주가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다고 하면서 이게 매수의 기회인가라는 부분인데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이 사실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애널리스트를 절대로 제가 지금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제가 엄청나게 많은 리포트를 읽고 그중에서 지금 누가 잘 맞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목표 주가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않아요. 왜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물론 어떠한 논리로서 이 목표 주가를 뽑아냈는지에 대해서는 참고 정도는 하지만 결국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어떤 스타일로 움직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네. 목표 주가로서 주가를 바라보면 대응이 좀 쉽지. 좀 늦는 편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핫한 종목들은 계속 목표 주가가 초과되니까 그렇죠. 상향 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많이 떨어지면 또 하향 조정하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1년 전에 1년도 안 됐죠. 삼성전자 목표 주가 8만 원, 9만 원 있던 게 수두룩 빽빽이었는데 예.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리포트를 보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괴율이 큰 종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카카오페이 아까 있었잖아요. 논리는 맞아요. 논리는 맞는 것 같아. 예, 예. 그 괴리가 큰 이유가 아마 카카오페이는 앞으로 핀테크 쪽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코인 그거 뭐죠? 아, 네이버 하는 거 갑자기 이 단어가 키워드가 생각이 안 스테이블 코인. 그렇죠. 스테이블 예. 코인. 이것과 관련돼서 할 여지가 있다. 이런 방향성으로 접근하시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 쪽이 목표 주가 괴리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바이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와 크게 이렇게 좀 시속기 오늘 아침에 바이오가 확 좋았다가 예. 반도체가 확 치고 가니까 그러니까요. 바이오가 쭈르륵 미끄러졌었거든요. 이것이 목표 주가 논리로서는 대응하기가 어렵죠. 갑자기 오늘 아침에 반도체가 좋다고 바이오가 빠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시장의 색깔과 그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논리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저는 바이오는 지금 이 시장에서 반도체와 견줄 수 있는 섹터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네, 코스닥에서 않다. 내에서는 지금은 바이오가 확실하기 때문에 네. 바이오와 소부장을 이렇게 비중 조절 트레이딩 전략이 좀 이 시장에서 유효하다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쉽지 않네요. 그 비중을 나눠서 담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반도체하고 바이오 몇 대 몇으로 작년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보시나요? 네. 저는 바이오 7 반도체 3 물론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다라는 전제로 예. 소부장 기준으로입니다. 두 개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요. 소부장 네.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근데 제가 마지막 타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데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두 개만 놓고 소부장과 바이오를 했었을 때 지금 반반 반도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은요? 바이오요? 예. 바이오 바로미터로 찍어서 볼 수 있는 것이 리가캠, D&D 파마텍 그 다음에 시총 대형주 중에서는 셀트리온 좀 눈여겨 보실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반반 전략 주셨고 바이오 종목 가운데는 D&D 파마텍, 리가캠 바이오, 셀트리온 주목하셨습니다. 기록해 두셨다가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죠. 함정남 IBK 투자증권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